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불에서 선분 A씨와 만나는 모서리의 개수를 X,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Y라고 할 때 X 플러스 Y는 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우선 사각불 자체는 입체도형이다, 그죠? 입체도형.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선분 A씨와 또 다른 모서리의 위치 관계를 묻고 있죠. 즉, 얘네들은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를 했다면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가 있죠. 하나, 한 점에서 만난다. 사실 얘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완벽히 일치한다. 세 번째, 평행한다. 만나지 않는다인데, 자, 쌤이 아까 그랬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이게 꼬인 위치입니다. 자, 꼬인 위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직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금방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펜 두 개를 가지고요. 공간에서 아무렇게나 위치를 잡아보세요. 그랬을 때 평행하지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걔네들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됐건 지금 기준이 되는 선분 AC를 확장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럼 얘네들과 만나는 모든 위치는, 모든 모서리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x는 5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꼬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만나지 않는 녀석은 선분 BE, 그 다음에 선분 DE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개다. 그래서 다 합치면 답은 7개가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은 샤프로 조금만 하면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꼭 풀고 오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과 M 그리고 직선 N 총 3개의 직선이 있네요. 그죠? 얘네들이 이런 포지션을 가질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 풀 때요. 먼저 좀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은 요렇게 요렇게 동의각, 요렇게 요렇게 동의각, 그다음에 요렇게 막꼭지각, 그다음에 뭐 얘네들도 막꼭지각이네요. 그다음에 요렇게 미안해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억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D의 동의각과 억각을 모두 같다. 아니죠. 얘네들은 평행일 때만 성립해요. 그 다음에 B와 H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B와 H의 각은 180도. 아니죠. 이거는 평행이더라도 동의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이 180이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아예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F와 B는 서로 억각이다. F와 B는 억각이다. 얘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각입니다. F와 A는 동의각이다. F와 A는 동의각이다. 얘네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각이고요. 그 다음에 E와 A는 동의각이다. E와 A는 동의각이다. 그죠? 애초에 동의각이라고 세팅을 했죠. 자, 이거는 되게 심플한 문제니까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합동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다음 중 나머지 내과 합동이 아닌 것은, 자, 기준을 잘 잡아주세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요거를 풀면은 얘네들이 107도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랑 얘를 다 더하면 73도니까 180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107도, 107도, 107도. 그 다음에 우로 내려간 값이 40도가 지금 뭔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얘들 여기 40도 맞죠? 그러면 지금 일단 1번과 4번은 합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번은 정보가 너무 없죠. 사실 얘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게 되면 16에서 국도로 뻗은 각이 40도죠. 여기 40도라 그랬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가 33도죠.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라는 조건으로 합동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있죠. 근데 3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 길이도 모르고 요 각이 각각 뭐 40도인지 30도인지 모르죠.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혹시 읽을 줄 아나요? 자, 기본적으로 두 점이 있을 때 요렇게만 이으면 선분 PQ라고 하죠. 그런데 요렇게 쭉 간다면 반직선 PQ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쭉 나가면 어떻게 돼요? P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반직선 PQ랑 같은 것은 이다라고 했죠. 자, 반직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게 얘네들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다. 자, QP는 이쪽으로 나가면 틀렸습니다. 완전. 그 다음에 PR은 이쪽으로 쭉 나가죠. 얘가 맞네. 쌤, P로 시작하는 건 알겠지만 R이 틀린데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Q 방향이나 R 방향이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직선이 아니라 그냥 냅다 직선이죠. 쭉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얘도 직선이라서 틀렸고 얘도 틀렸죠. 답은 2번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변의 길이 스몰 a, b, c가 주어졌을 때 선분 BC가 직선 L 위에 있도록 세팅을 한 다음에 삼각형 ABC를 작도하는 과정이다. 작도 순서로 옳은 것은 질문을 하네요. 자, 작도를 처음 배울 때 막연할 수는 있지만 학교에서 수행평가 수준이 아니면은 백지에다가 대놓고 작도를 하라라는 건 없으니까 눈으로 익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하나의 삼각형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성분 BC가 언급이 됐고 얘네들이 A다라는 게 나타나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일단은 B에서 A 길이만큼 컴퍼스를 이렇게 딱딱딱 쳐주면 되겠죠. 그럼 교점이 생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는 A 선분을 썼습니다. 지금. 근데 뭐 지금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굳이 이을 필요 없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B라는 선분과 C라는 선분을 그려야 돼요. 그랬을 때 컴퍼스로 C를 잰 다음에 B에다가 선을 찍고 이렇게 톡톡톡 쳐주고 그 다음에 C를 방금 한 거에 미안해요. 그 다음에 B만큼 컴퍼스로 길이를 잰 다음에 반대편 C에서 이렇게 톡톡톡 쳐주면 얘도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네, 그게 A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C를 먼저 찍는다. 니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찍는다. 얘네들이 디귿이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선이 생겼을 거예요. 지금 작도를 했다면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됐을 겁니다. 자, 선분 BC는 이미 오픈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컴퍼스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서 유비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띄워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C, 이렇게 되면 B가 되겠죠. C, B를 마지막으로 이어주면 그래서 답은 2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학기 내용이네요. 정비례, 반비례. 우선은 정비례 관계 y는 ax가 있을 때 a 값을 모릅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그죠? 근데 얘네들이 2,-3을 지난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는 모르지만 x가 2일 때 y는 -3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입을 우선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그죠?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2로 나누어줘도 성립하니까 a는 -2분의 3이다. 그럼 a를 물은 게 아니라 미안해, a를 물었죠. 그러면은 답은 바로 3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떤 모양을 그릴 것이냐라는 질문이죠.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버스가 앞에 갑자기 나타난 강아지 때문에 급정거를 하였다. 정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중 버스가 움직인 시간 x와 버스의 속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자, 시간이 흐르면서 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으니까 속도는 증가 또는 감소가 없죠. 일정하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정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0으로 가겠죠. 그게 3번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속도는 증가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가면 속도는 감소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랬을 때 일정하다라는 거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2번과 3번이 둘 다 해당이 되는데, 2번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거고 얘는 감소시키는 거니까 답은 3번의 형상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8번과 6번은 높은 확률로 나옵니다. 8번 또는 6번. 자, 일단 기본적으로 y는 2분의 1, x는 반비례일까요? 정비례일까요? 자, 분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반비례가 아닙니다. x의 위치가 중요하죠. 자, 얘는 정비례입니다. 자, 한번 보죠.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a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a분의 1x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자, 질문이 이해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a를 구해야 됩니다. a는 어떻게? 반비례에 있는 a. 6번이랑 똑같죠. 자, a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따져줘야 되죠. 자, 이 점을 반드시 지나네요. 마이너스 3,1. 이게 뭐냐면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이다라는 거죠. a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황에서 대입을 하면은 1은 마이너스 3분의 a다. 자, 그러면 이 부호는 충돌해서 똑같아지죠. 즉 3분의 a는 1이다. 양변에 3을 곱하면 a는 3이다. 자, a는 3입니다. 구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y는 3분의 1 x인 것 맞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도 틀렸죠. 왜냐?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은 a가 음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들은 틀렸고, 그 다음에 1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x가 1일 때 y는 3이다. 자, x가 1일 때 y는 3분의 1이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은 x가 3일 때 y는 1이다. 맞죠? y는 3분의 1 x니까 3을 넣으면 1이 나오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x가 1일 때 y가 6이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이 아닌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은 나중에 배울 합동과 동일하죠. 한 변과 세 변이 주어질 때 SSS, 그다음에 두 변과 그 사이의 이 각을 알 때, 세 번째 한 변과 양 끝각을 알 때. 이런 문제 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상한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A, B, C. 자, 기억을 먼저 볼게요. 얘가 2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있고 얘가 7일 때 하나의 삼각형이 될 수 있느냐. 자, 일단 세 변이 주어졌기 때문에 1번의 조건에 의해서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각형 성립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됩니다. 삼각형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그러면은 7은 2랑 3을 더한 것보다 더 크죠. 얘는 삼각형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색깔을 바꿔서 볼게요. 선분 AB가 5고, 그 다음에 선분 BC가 4고, 그 다음에 B가 50도. 자, 두 병과 그 사이 끼인 각, 두 병과 그 사이 끼인 각을 할 때 니은은 성립합니다. 이것은 빨간색으로 풀게요. 자, 선분 AC가 8이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가 7이고요. 그 다음에 C가 85도. 그렇죠. 두 병과 그 사이 끼인 각 성립. 자, 그 다음에 리을은 검정색으로 풀겠습니다. 선분 AB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가 100도고요. 그 다음에 B가 90도다. 자, 얘는 한 병과 양 끝각을 알려줬죠. 자, 그런데 삼각형의 세 네 각을 합치면 몇 도인지 아나요? 무조건 180도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100도, 얘는 190도. 180도를 넘어섰네요. 얘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은 맞겠지만 한번 볼게요. 자, 선분 AB가 선분 BC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1도고 되게 뾰족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5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쌤, 한 변이랑 양 끝각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아니네요 라고 했지만 아니죠. 80도에서 1도를 빼고 5도를 빼면 74도 아닌가? 여기는 174도. 그러면 한 변과 양 끝각을 아니까 얘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동성에 대한 문제네요. 자, 그림에서 A각과 B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와 BD도 같다. 그랬을 때 뭐 맞고 틀린 걸 고르라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 ABC와 DB 면에요. ABC와 그 다음에 DBE는 서로 합동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얘랑 같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각 서로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타나져 있는 정보는 없지만 각 B가 공통이죠. 그래서 한 병과 양 끝각을 알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합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얘들은 SA, SA라고 보면 돼요. 합동 조건에서 각은 A고요. 그 다음에 선분은 모서리 S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1번 맞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면 ACB, ACB와 그 다음에 DEB, DEB 같죠? 왜냐면 합동이고 대응각이니까요. 그 다음에 선분 BE 여기랑 그 다음에 BC 똑같죠? 대응변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A, OEA, OEA 그 다음에 OCD 얘들도 합동이죠. 왜냐면 얘네들은 꼭지각으로 같고요. 요각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같죠. 그리고 요 각도 사실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요 길이와 양 끝각이 같다라는 걸 근거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요 길이가 같은데 똑같은 길이를 빼니까 결국은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한 병과 양 끝각이니까 ASA 합동성이 보장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5번을 보게 되면 ED와 E가 어디 있죠? ED와 그 다음에 E가 같다. 요거는 알 수 없죠. 그래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알려줄게요. 특성이 밝혀지기 전까지 아니면 쓸수
융통성을 밝히는데 최대한 집중. 융통성이 밝혀지고 나서 쓸 수 있는 정보를 먼저 합동을 밝히는 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묻네요. 얘네들은 암산이나 뭐 고민만 하지 말고 직접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0,0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면 한 이쯤 있겠네요. 그죠? 여기를 A점,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3. 여기가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3, 6, 마이너스 3. 자, 선을 한번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지금 이 구도에서는 선분 AB를 밑변으로 보면 가장 편할 것 같고요. B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여기는 한 칸, 두 칸, 세 칸, 3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왜 그냥 3이라고 푸나요? 결국에는 음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사실은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율이 높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그림에서 x-2y의 값은 몇이냐고 이야기를 했네요. 우선 얘네들은 조금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것은 꼭지각이 같다. 즉 x-y는 3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합치면 180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x-y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80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또 굳이 하나 써보자면 3x 플러스 y 플러스 35도도 180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좀 써야 되는데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3x 플러스 y는 145도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4x는 180도다. 오, 자, 4x가 180도면 x는 얼마입니까? 그쵸. 45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45도 마이너스 y는 35도다. y는 1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x 마이너스 2y니까 x 대신에 45를 넣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10을 넣으면 45도 마이너스 20도. 답은 25도가 정답이겠네요.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좌표 평면 상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좌표가 찍혀져 있네요. 걔네들의 설명을 보자. 자, 얘는 증문즉답으로 풀면 됩니다. 자,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다. 맞죠? X, 그 다음에 Y순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X축 위에 있다. 그쵸? 얘네들 좌표 어떻게 됩니까? 3,0이죠. 자, X축 위에 점은 Y 값이 0이고요. 반대로 Y축 위의 점은 X 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 2는 점 2의 X좌표는 마이너스 4이다. 점 2의 X좌표는 마이너스 4이다. 그쵸? 얘네들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속하는 점은 2개이다. 아, 요게 중요하죠. 경계선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C점은 1사분면도, 제4사분면도, 2사분면, 3사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의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이다. 그죠? 음수, 음수. 답은
답은 4번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y축 위에 있는 점은 4분면이 나눠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문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 또는 1학기 1단원에서 배운 최소 공배수와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톱니수가 각각 30과 12인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고 있는데 A는 X 바퀴를 돌고요. B는 Y 바퀴를 돌았을 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같다라고 하면 돼요. 서로 맞물린다라는 게 결국은 회전수와 톱니 개수의 곱이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30개의 톱니를 가진 어떤 A라는 톱니바퀴가 X번 회전을 한 톱니 개수, 최종 톱니 개수죠. 그 다음에 톱니가 12개인 B 톱니가 Y번 회전에서 같아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관계식은 대부분 Y는 블라블라블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12y는 30x에서 양변의 12로 나누면 y는 12분의 30x 을 하면은 6으로 나뉘죠. 2분의 5x. 그래서 y는 2분의 5x다라는 관계식을 가진다. 자, 요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문장을 해석하고 식으로 뽑아내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시험 전이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아까 전에 풀었던 6번, 8번의 혼합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직선 y는 ax 0이 아니다. 이거 의외로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어찌됐건 2-2,3을 지날 때 이때 a는 몇이고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6이 -3,b를 지날 때 이때 b를 구해서 a 곱하기 b는 몇이냐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 의외로 심플합니다. y는 ax 그래프에서 x가 -2일 때 y가 3이 되게끔 한 a를 구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3은 -2a와 같다라는 거죠. 자, a 얼마입니까? a는 그렇죠. -2분의 3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y는 x분의 6인데 얘는 이미 값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x가 -3일 때 y가 몇이냐라는 질문이니까 얘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6이 y, 즉 b인데 얘들은 -2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2분의 3 곱하기 -2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2가 없어지니까 답은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도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A, B가 제4사분면이다 라고 했죠. 자, 우리는 정확한 좌표값은 몰라도 제1, 2, 3, 4분면에 의한 부호는 알 수 있죠. 플러스, 콤마,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이게 무슨 의미냐? x의 좌표가 양수, y의 좌표도 양수인 게 1, 4분면의 영역이고 얘는 x는 음수, y는 양수 이런 식으로 부호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제4사분면이라면 a는 양수가 돼야 되고 b는 음수가 돼야 되죠. 자, 요거 이제 쌤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두 가지 제안을 받는데 부호를 통으로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양수기만 하면 되니까 뭐 a를 임시로 5로 보고 어떤 음수가 되면 되는 b를 -2로 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제3, 4분면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난이도가 좀 있네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A 자리에 5를 넣고 B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1번은 A-B, AB다라고 했는데 얘들은 A-B는 5 -2니까 얘는 7이 나오죠. 자, 양수니까 탈락. 왜냐?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B 대신에 -2를 넣고 -5, 일단 음수. 그 다음에 A 5 곱하기 B는 -2니까 얘네들은 -7, -10이 나오네요. 둘 다 음수네요. 답은 2번이다 라고 있죠. 자, 몇 개만 좀 더 풀어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A 대신 5를 넣으니까 -5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5에서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가 뜨죠. 얘도 바로 틀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5 마이너스 2 플러스 콤마 그냥 a니까 5. 자, 지금 상태로는 플러스 플러스인데 사실 a 플러스 b가 무조건 양수다 음수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답은 확실하게 반드시 제3, 4분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a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2분의 1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y는 2분의 1 x이기 때문에 여기가 a 자리죠. 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사실 맞는 것들은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네, 정비례 관계는 반드시 0,0을 지납니다. 어디에 있던 간에. 뭐야, 얘가 정답이네. 자, 그래서 2번 순서대로 보면서 틀린 거는 같이 볼게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곡선으로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요거 표현이 좀 어려운데 요거는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원점 대칭이죠, 서로가. 얘는 반비례. 그 다음에 3번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 쌍곡선. 쌍곡선은 아직까지 반비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자, 이 그래프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보다 x축에 가깝다. 아니죠. 얘네들 표현이 좀 다르네요.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죠. 그렇다라는 말은 작을수록 x축에 가깝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건 2분의 1과 3분의 1인데 누가 더 작습니까? 얘가 더 작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잠깐만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는 건 x축과 멀어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잠깐만 좀 보면은 y는 3분의 1, y는 3분의 x의 그래프보다 x축에 가깝다. 멀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8번.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직선 L과 M은 평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이때 x각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정삼각형이면은 한 꼭지점은 무조건 60도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는 얘가 중요하겠네요. 이 선을 우리가 확장을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억각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요 각과 요 각이 억각이죠. 그러면 60 더하기 x는 10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40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19번. 한 평면을 위해 서로 다른 4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꼭지가 모두 몇 쌍인가? 자, 이거는 책에서 많이 보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한 쌍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끝. 네 쌍. 그 다음에 두 쌍짜리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얘도 네 개. 그 다음에 세 쌍짜리를 보게 되면 하나, 몇 가지죠? 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14쌍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은 노가다성이 있네요. 직접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공간에서 항상 평행인 것을 모두 고르며. 자, 얘들은 직접 해봐야 되겠죠. 공간에서 평행한 거. 어떻게 하냐면 연필 두 개를 들어서 직접 해보자 그랬죠. 한 평면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자, 얘네들은 도형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정육면체를 하나 그려놓고요. 한 평면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얘네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만날 수도 있죠. 탈락. 자, 그다음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 평면과 수직인 서로 다른 예를 잡으면 무조건 평행하죠. 그 다음에 한 직선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 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은 얘 제품과 얘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건분도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만나니까. 근데 얘네들은 수직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릴까요? 이런 문제는 그리는 것처럼 4변형을 하나 그려놓고 바로바로 따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한 직선과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한 직선과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예를 들어 얘랑 얘가 되겠죠. 나머지는 변수가 없죠. 얘네들은 포함하는 거고요. 평행하는 거. 지금 2번과 4번이겠는데요. 나머지도 하나 볼까? 한 평면과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한 평면과 수직인 서로 다른 두 평면. 자, 테두리가 될 건데요. 테두리가 될 건데 잘 고르면 평행이지만 옆에 있는 것들을 고르면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2번과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인데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이 접는 거 반드시 나옵니다. 자, 요 각이 64도일 때 x각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는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평행이다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힘으로 인해서 선분 AB가 이렇게 안 통하고 있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64도 적각이죠. 그리고 요 각도 64도입니다. 왜냐하면 접히는 부분이니까. 얘네들을 쓸 때 뻗각 그리고 접히는 공통각을 따라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C-AB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각을 구한 다음에 180도에서 빼도 되겠지만 한 꼭지점에서의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죠. x는 114 곱하기 2, 128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이다라는 걸로 시작해서 억각이어서 64도고 그다음 여기는 각 C-AB는 접히는 각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러면 삼각형 C-AB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리고 x는 삼각형 C-AB의 꼭지점에 다시 가서 C-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64 더하기 64, 즉 64 곱하기 2, 12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교점 P와 Q가 관계를 그렸고 Y는 X분의 30 위에 있다고 했네요. 그죠? 여기를 했을 때 직사각형 ABCP ABCP의 넓이가 20일 때 직사각형 CDEQ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죠. 지금 여기서
이 CP의 넓이가 20이다라고 했죠. 빨간색으로 표현하겠네. 얘들이 20일 때 이렇게 되냐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문제를 좀 풀면 알겠지만 사각형 AO DP와 사각형 BO, EQ는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를 여기 S라고 한다면 얘들은 사각형 BO, EQ에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만 빼면 되지 않나? 그죠? 근데 이 얘네들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얘네들은 사각형 A, O, D, P에서 사각형 A, B, C, P를 빼면 되겠죠. 여기에서 요만큼만 빼면은 실제로 요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넓이에서 요만큼만 우리는 삭제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다행히도 이 둘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잘 구하면 풀릴 겁니다. 자, 그럼 Q점을 X 값을 K라고 한다면 Y 값은 K분의 30이 되겠죠. 그러면 가로가 K, 세로가 K분의 30이니까 넓이는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3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 AO, DP도 똑같죠. AO, DP도 똑같다. 30. 그리고 요만큼 20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만큼이 10이다. 그러면 30 빼기 10은 20이다라고 나오겠네요. 어렵다. 여러 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23번. 참고로 좀 출제 방향을 봤을 때 얘네들 넓이가 똑같다라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요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풀이가 들어갔을 때 Q점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23. 휘발유 5리터로 65km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 이 자동차가 사용한 휘발유의 양은 X리터라고 하고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할 때 자동차가 117km를 가는 동안 사용한 휘발유는 몇 리터인지 구하라. 이거는 쌤이랑 풀어본 친구들이 알겠지만 사실상 형식과 동일하다. 것을 기억해주면 좋겠죠. 5리터로만큼을 그러면은 1리터에 갈 수 있는 양은 65를 5로 나누면 되죠. 13km를 갈 수 있네요. 그러면 사용한 양은 X리터,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할 때 리터당 13km로 갈 수 있으니까 Y는 13X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간 양 Y, 즉 117km 13x 몇 리터를 넣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1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9가 나오죠. 네, x는 9리터가 최종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1리터당 갈 수 있는 계산식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리터 값을 넣을 수 있는 걸 x, 그리고 결과값 이동한 거리를 y라고 둔다면 y는 13x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한 값이 117이 되려면 리터 기준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x가 몇이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풀면은 답은 9가 나오겠죠.